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HRD, EHLD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장에 이게 챕터 5인데요. 챕터 6에 보면 자, 우리가 HRD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설계와 어, 개발의 어, 개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실질적으로 의 설계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이라고 한다면 좀 더 한 차시 분량의 수업 지도안 또는 뭐 과정안을 작성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설계가 개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계라는 것은 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당연히 설계 단계는 이전 단계였던 자, 요구 분석의 단계 개념을 포함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요구 단계 개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냐? 자, 요구 사항이란지 뭐 학습자가 요구하는 거라든지요. 또는 지식이란지 기술이라든지 조직 내 행동 양식 같은 것들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 또는 업무 분석의 내용 등을 모두 포괄하여서 과연 학사들이 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수업을 잘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2페이지로 우선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142페이지를 보면 구성주의와 학습 체제 설계의 이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구성주의에 대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구성주의는 참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자, 우선은 하나씩 가보죠. 과거부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탐색해 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의 주된 노력은 주로 가르치는 교수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자, 과거에는 주로 어디에 중점을 뒀습니까? 교수의 방점을 두었는 반면에 과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적 변환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주된 강조가 교사, 교수에서 학생, 학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현재는요, 학생 또는 학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사 위주였다라고 한다면요. 즉, 인간이 지식을 형성하고 습득하는 과정은 개인적인 인지적 작용의 결과로 보는 상대주의론적인 인식론의 구성주의적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때의 구성주의라는 말은 뭐를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식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구성해야 되냐면 사회의 급격한 변화, 어디로의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정보 사회로의, 그렇죠? 자, 사회가 정보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때 정보 사회는 어떻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성주의는 이게 사회 변화에 밀접한 관계가
했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자, 이 당시 때는 단순하게 외우는 식으로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식 전달 위주가 아닌 창의력과 어떤 발견 학습을 목표로 해서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 PPT 자료를 잠깐 봅시다. 요거 한번 보시죠. 표 5-1에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눠졌습니다.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자, 객관주의는 무엇이냐? 세계는 우리의 경험과는 별도로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반해서 구성주의는 세계는 인간의 해석,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존재하나 그 의미는 인간에 의해서 부여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주의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인데 반해서 구성주의는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 창조를 인간이 다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지식의 내용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라도 같이 존재하는 것, 동일물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학습이라는 것은 지식을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발견 학습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객관주의에서는요, 절대적인 진리를 학습자 머릿속에 꾹꾹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내부적 세계로 전이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수업의 중심은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에서요? 바로 객관주의에서요. 따라서 수업의 중심은 교사입니다. 반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다른 지식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구성주의에서의 수업의 중심은 당연히 학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역할에서도 역시 차이가 나겠죠. 객관주의는 진리 전달자인데 반해서 구성주의는 학습의 보조자이면서도 촉진자이고 코치라는 것이죠. 또한 학습의 조건에서 절대적 진리 자체는 상황과 분리되어 가르쳐 줄 수 있는 객관주의와 달리 구성주의는 어떠한 사실과 기술도 그것이 사용되는 문제 상황과 독립적으로 해설될 수 없으므로 풍부하고 실세계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재결돼야 된다. 그래서 객관주의는 당연히 강의 시기에 좀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요. 구성주의는 발견 학습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의 지식, 근데 그 지식은 서로 다르니까 서로 공유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에 부합한 주된 교수 방법은 문제 해결식, 토의식, 발견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HRD를 떠나서 객관주의와 그죠? 구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기말고사 범위는 들어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이 구성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구성주의라는 것은 각자의 다른 배경 지식에서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때는 여러분들 구성주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학습자 중심이기 때문에요. 자, 그 학습자가 문제가 틀렸어요. 이랬을 때 비판을 하는 것을 하라고 할 거예요. 비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성주의의 교수학습 설계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144페이지에 연구자들은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교수학습 설계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관점이냐면 첫째, 학습자에게 의미 있고 적절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둘째는 교사의 역할을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조언자 또는 배움을 같이 하는 동료 학습자의 측면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 맥락, 이때의 맥락이라는 것은 컨텍스트예요. 자, 그리고 상황적 상황의 시츄에이션이죠. 상황적 지식의 제공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 딱 하나의 지식으로 고착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그죠? 여기에서만 써야 된다.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 연필깎이 칼이 있습니다. 이 연필깎이 칼을 굳이 연필을 깎는 데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자, 과일도 깎을 수 있고요. 또는 감자 같은 것들을 깎는데 변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감자라든지 과일, 연필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달리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자, 협동학습 환경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서 새로운 지식이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자,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몇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들이 뭐냐면 자율성이 바탕이 돼야 되고 자, 또한 학습 활동에 맞는 그죠? 학습 활동이 목표 활동했다면 목표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 학습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 이때 상황이라는 것은 그죠? 아까 말했듯이 연필깎이 칼을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학습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5페이지에 학습 체제 설계의 접근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와는 또 다른 관점인 우리가 학습 체제설의 접근법으로 자, 학습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학습 체제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 체제라는 것은요. 그죠? 자, 이렇게 영어로 한번 나타내보세요. Instructional System이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설계는 디자인이 되겠죠? 이때 시스템이라는 것은 투입과 산출이 있는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체제 설계 읽어가보죠. 일반적인 학습체제 설계 모형은 구성주의 철학적 배경에 의해 요구를 분석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 대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해결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및 매체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체제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저번 시간에 배울 수도 있는 자, ADDIE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습체제 설계 줄여서 ISD 이렇게는 나오는데요. 처음에 그러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분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develop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어를 한번 써보죠. 자, analysis고요. 설계라는 것은 design. 자, 개발이라는 것은 development. 실행이라는 것은요. 자, implement가 되겠죠. implementation. 그죠? implementation. 평가라는 것은 evaluation.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PPT를 보면서 조금 알아가 봅시다. 자, 구성주의 바탕에 대해서 나온 이 학습체제 설계 모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반적인 학습체제 설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석에서는 요구 분석과 또 직무 분석과 수행 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가르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학습자도 분석해야 되고 과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설계라는 것은 학습 목표를 서술하고요. 교육 내용은 또 무엇이 될 것인지를 서술하고 수업 전략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개발이라는 것은 교재 개발도 해야 되고 매뉴얼도 개발해야 되고 교수 평가와 시험 평가, 형성 평가 등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실행은 실제로 교육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가는 이에 대해서요. 자, 잘 이해했는지 내용 이해도 또는 잘 적용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설계의 필요성은 왜 필요하냐라는 것,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147페이지. 이러한 학습 체제 설계가 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학습 체제 설계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거칠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런 효과는 뭐가 있는지 하나씩 봅시다. 우선은 학습 활동의 사전 계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이에 부응해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전개하는 방법보다는 학습의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이걸 또 달리 말하면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경영 목표 달성의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학교 교육보다는 기업 교육에서 요청하는 자, 체제 설계의 모형의 모델의 필요성으로서 경영사용 요구를 교육적 요구로 전환시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대안을 설계 개발하고 실시 평가함으로써 질 위주의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를 달리 말하면 교육의 질적 제고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ISD, 다시 말하자면 학습 체제 설계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도 나눠지는데요. 이 ADDIE로 따를
뜻이 아니라, 그죠? 이걸 요렇게도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요. 학습 설계 내에서의 이렇게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 설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분석의 당에 들어가는 것은 자,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 목표의 뭐 계열화 정도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설계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훈련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 뭐 선정, 물론 교재와 강의실 시간 뭐 설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개발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는 학습 계획을 그렇죠. 학습 계획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기법의 선정은 개발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실행은 그냥 실행이에요.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실행했을 때는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실행하기 이전에 교육, 뭐 훈련 자료, 뭐 준비, 뭐 기자재 준비 이거죠. 이게 수업 전 활동이고요. 이건 수업 활동이고요. 요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수업 후 활동으로 이렇게도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볼게요. 이 교재는 각자 나누어서 이렇게 쭉쭉쭉 이제 분절되어 있는 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말입니까? 모든 지식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ADD, ID를 누가 주장했냐면 세일즈가 주장했어요. 세일즈가 주장했던 ADD, ID에 따라서 얘네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선 목표 설정부터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요. 목표 설정. 그럼 읽어봅시다. 목표란 의도된 결과는 무엇이고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필요 조건은 무엇이며 그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한 것이다. 즉, 목표는 특정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이 기대가 되고 직무가 수행되는 상황과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성취 목표 범주와 결과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쭉쭉 내려와서요. 의도된 결과를 얻도록 힘을 집중하고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것이 목표 설정의 주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의도된 결과를 얻도록 힘을 집중하고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은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것이 바로 목표 설정의 주된 과업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목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대표적인 유형은 뭐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것인데요. 종류에는요, 경영 목표가 있고요. 그죠? 또 전략적 있고, 전략적 계획 목표가 있고요. 또 평가 목표가 있고요. 또는 교수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전반적인 이 수업에 대한 경영 목표와 그 수업의 효과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 그 다음에 평가 목표, 그런 것들이 있네요. 좋아요. 그 내용들은 1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장 넘겨봅시다. 교수 목표는 또한 세 가지 차원으로도 나눠볼 수 있어요. 이수 목표, 여기서는 터미널 오브젝티브인데요. 근데 끝났을 때
내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도착점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요. 구성 목표, 그죠? 그러면 단위의 학습 목표가 그런 거다라는 뜻이죠. 자, 문학 작품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덧셈이나 뺄셈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어떤 기능이나 지식은 다른 기능과 지식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목표에도 복잡성에 따라서 위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단위학습 목표, 그리고 구성 목표, 이수 목표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하여간 목표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사 부서에서의 부서장이 경영 목표를 잘 세우지는 않습니다. 경영 목표는요, 학교장 또는 사장님 또는 지점장 이런 분들이 경영 목표를 세우고요. 그죠? 뭐 고객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성과 위주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경영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계획 목표를 세우고 딱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 만족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고객 응대 수업을 마련해야 되구나. 고객 수업 응대를 두 차시분으로 나눠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끝났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지지?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쭉쭉 계열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표도 아까 계열화가 있다고 했었죠? 위계가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계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어떠한 위계가 있냐면 주제 위계에 의한 구성이 있고요. 계열화에 따른 구성이 있고요. 직무 순차성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순위 전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요. 논제에 따른 순서화가 이렇게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다른 거, 그죠? 우리 주제에 따라서 뭐 있을 수 있죠. 고급 영어 회화, 예를 들자면 중급 영어 회화. 당연히 주제가 뭡니까? 고급과 중급의 영어 회화에 따라 어떻게 돼요? 중급부터 한 다음에 고급을 가야 되겠죠? 자, 계열화에 따른 구성, 이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계열화에 따른 구성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고정되고 구체적인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 목표들이 제시되는 것을 말한다. 계열에 따른 접근에는 목표들이 특별한 순서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단계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목표를 완전하게 성취했는가에 따라 달렸기 때문이다. 현재 과정의 중점은 직전 계열의 마지막 단계를 숙지하는가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은 이게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목표 설정과 목표의 계열화를 다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 설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외부 훈련가들을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도 섭외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강의실이 많지가 않을 때는 또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그죠? 자,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는 전문가의 능력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배경과 경험과 철학과 또는 전달 방법, 내용, 실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는 결과, 사후 지원 등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 계획의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 계획은 각 단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 5가지만 알고 알 수 있으면 돼요. 학습 순서 또는 교육 훈련, 매체의 선정과 설계 또는 경험 학습의 선택과 개발 또는 각 단원의 시간 배분과 계획, 교수법의 선택 또는 평가 항목 수와 유형. 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학문을 하는데 시간이 30분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다시요. 실험 관찰을 요구하는 수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만 보여준다면 적절한 교수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는데 원어민하고 평가를 뭡니까? 회화하면서 평가를 하는 게 좋은 거지. 객관식 시험으로 멀티플 초이스로 하는 것들이 평가에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기법의 선정이 되겠는데요. 뭐 강의식으로 할 것인지, 그죠? 또는 뭐 토론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역시 여기 보시면, 자,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과 기법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죠? 학습 개발은 이렇게 들어가죠.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또 고려해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 관계 형성이냐, 어학 위주냐, 뭐 그리고 시간과 예산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원의 유용성 또는 교육 훈련생의 뭐 특징과 선호 고려해야 됩니다. 자, 신규자 교육이냐 아니면 전문 관리자 중심의 교육이냐 그 훈련생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죠? 따라서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교육 훈련 방법은 자, 선택하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HRD 기법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자료의 준비부터 해서 프로그램의 운영 일정에 대해서 이제 158페이지와 159페이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 우리가 그 다음 챕터라고 할 수 있죠.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계되어서 그리고 교수 학습 과정안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조금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쉰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